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 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자가학습,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서 집에서 또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교재를 좀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소질이 부족해요. 저는 감각이 부족해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못할까요? 이런 다양한 어떤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건 학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다른 예체능 계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 특히 입시미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학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절대로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금손이네 똥손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금손이냐 똥손이냐 이런 것도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좀 생기는 차별적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을 17년 동안 가르쳐왔던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각조차도 분명히 기를 수 있다. 소질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걸 좀 극복하는 거를 목적에 두고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던 교재가 있어요. 클래스 101이나 크몽이나 유료로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까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원래 취지 자체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돈을 목적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아예 공짜로 다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교재조차도 공짜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 목적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역시 좀 공개하게 됐습니다. 파트가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태 감각 기르기입니다. 형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하나의 물체를 대칭이 되게끔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려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감각을 기르는, 그러니까 대칭 감각을 기르는 그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 교재를 먼저 예시로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제 형태 감각 기르기 파트 1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렇게 타원을 타원 형태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대칭이 되게끔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자, 이걸 대칭이 되게끔 그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지금 그어져 있는 타원의 이 폭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 자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체크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직선을 쭉 가장 튀어나온 지점을 체크해서 이제 수평선으로 한번 쭉 그어보는 겁니다. 선 연습하듯이 그냥 수평선을 쭉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만큼을 눈으로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 튀어나온 것 같아 라고 한번 체크를 살짝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한번 끝지점에 맞춰서 연필 심의 끝지점과 이 손의 끝지점이 이렇게 이 부피를 이 어떤 폭을 확인할 수 있게끔 결정하신 다음에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체크했던 부분에 자, 대보니까 조금 짧다. 자, 얼마큼 짧은가? 했더니 한 요만큼 정도 짧네요. 자, 그럼 끝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끝지점에 맞게끔 요 지점에 맞게끔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타원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가다가 살짝 돌아서 여기도 그대로 가다가 살짝 돌아서 요 끝지점에 살짝 교차를 하면서 만날 수 있게. 지저분한 선으로 여러 선이 좀 그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형태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펜이 있으면 펜을 그어도 좋고요. 없으면 연필을 좀 진하게 그어도 좋습니다.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형태를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형태를 그어보는 겁니다. 이게 꼭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꾸 왼쪽에 있는 형태를 오른쪽에 그대로 맞춰서 그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 돼요.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지점을 이렇게 반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선 연습하듯이 쭉 직선을 그어보고요.
이 직선을 그은 걸 확인해서 왼쪽의 공간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쯤 될 것인가, 위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이용해 줬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 정도 튀어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고요. 그냥 절대적으로 이 폭을 눈대중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눈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감각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눈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소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것들이 뭐죠? 정확한 형태력을 더 갖추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이런 뭐 박스를 긋는 거, 이렇게 수평으로 끝 지점을 정해서 이렇게 박스를 그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어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형태를 그리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소질과 감각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같은 방법으로 역시 이게 폭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확인해 보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자, 그럼 이 정도 위치가 체크됐으면 여기에 맞는 타원을 역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을 이용해서, 펜이나 뭐 진한 연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선을 한번 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옆에 다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1, 2, 3, 4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샘플 몇 개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적인 걸 하고 나면 입체적인 부분도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네 번째 이제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원기둥이죠. 원기둥 대칭되게끔 타원 역시 그어주시고, 여기서 이만큼의 공간이 얼만큼일까 한번 눈대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눈대중이 얼만큼 정확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체크해서 오른쪽에 대보니까 아이고 1cm 정도, 한 0.67cm 정도가 또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네, 자, 요쪽 위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박스를 한번 여기 끝 지점을 살짝 그어보는 거죠. 여기 끝 지점을 살짝 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한번 살짝 만들어보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에 대칭이 되는 오른쪽 타원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원기둥에서 이런 어떤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본인이 특히 감각이 난 부족해, 뭔가 소질이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해보세요. 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서부터 휘기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휘기 시작하는가를 잘 캐치해서, 아주 약간이라도 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체크해서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연하게 한번 그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왼쪽을 자꾸 형태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각도로 이 타원이 올라가는가. 자, 올라가다가 요 지점쯤에서 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끔 한번 그어보는 거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진한 펜을 이용해서 쭉 한번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 해보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엔 뭐냐면 입체, 이런 어떤 테이블이죠. 이건 8번째 시간에 이런 수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 왼쪽 이 테이블의 왼쪽 이 어떤 길이와 오른쪽 길이를 먼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튀어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대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 정도. 자,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안으로 살짝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자, 요 정도. 여기까지 테이블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형태가 어떻게 되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두께가 이렇게 사라지죠. 자,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을 안으로 지금 한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1cm 정도를 안으로 한번 넣어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투시에 의해서 멀리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여기쯤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두께가 사라지는 두 개 교차점도 여기서 사라지고, 이 지점을 쭉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대칭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이쪽 각도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끝지점은 정해졌으니까 끝지점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도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돌아가는 부분 확인했으면 이쪽 한번 해보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자, 여기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이 돌아가는 이 길이만큼을 1대1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지 확인. 자, 안쪽 선으로 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안쪽 선이 맞네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곡률, 돌아가는 정도를 한번, 곡선의 어떤 돌아가는 정도를 확인해서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캐치해서 한번 또 한번 그어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돌고 여기서부터 이제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만난 형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형태를 쓱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을 자꾸 제가 그림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돌리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보통 직선을 이렇게 긋진 않는데 이렇게 긋고 있어요. 전 보통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긋죠. 이렇게 제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여기 돌릴 때도 이렇게 돌려서 긋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꾸 영상 안에서 종이가 돌지 않게 고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건 이제 윗판이 됐으면 이제 아래판 해줘야 되겠죠. 자, 시작하는 지점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또 역시 안쪽으로 한 0.78cm, 자, 시작하는 지점에서 0.78cm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가도 역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지점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거의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기울기가 있는지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수직선은 요 선상, 수직선 최대한 평행하게 한번 이 종이의 이면하고 평행하게 한번 수직으로 내려보고, 여기서 요 정도 각도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수직으로 내려보고 요 정도 각도로 내려간다라고 한번 그어보는 거죠. 살짝 이렇게 끝지점 여기 선상에서 수평으로 최대한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죠. 요 폭이 필요하겠죠. 요 폭만큼 눈으로 한번 캐치. 자, 어느 정도 형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해도 맞습니다. 틀리면 이제 한번 점검해보면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니까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어떤 원기둥 형태도 역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앞서 했던 것들을 충분히 잘 지켜서 했다면 분명히 이것도 오른쪽에 대칭되게끔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들어가니까 살짝 들어가게 해서 내려가게. 근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끝부분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는 뭔가 유리긴 한데 코르크마개도 있고, 그 유리에서도 역시 대칭 맞춰주면서 이 폭 맞춰주면서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여기서부터는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여기서부터는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교차하는 지점은 어딘지,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딘지 그 교차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간혹가다가. 근데 그런 친구들 역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잘한다는 것에 취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기엔 그림이라고 하는 영역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그저 감각,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감각에 의존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림은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뭐 천사신이 옛날에 어떤 그런 발견되는 그런 동굴에서의 벽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르네상스 시대, 뭐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원근법이 발견되고 그 원근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산업혁명을 거쳐서 어떤 그 정체성에 혼란을 좀 가져오면서 어떤 공산품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가 생기면서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회의가 또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미술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미술도 단순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켈란젤로가 와서 그림을 그린다 해서 대학이 붙을 어떤 무조건 붙는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정리하자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짜로 자꾸 이렇게 감각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본인이 감각이 없다고 절대 스포하지 마라.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감각조차도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계속 그으면서 어떤 그 대칭이 되게끔 자꾸 만들어주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코르크마개는 어디까지인지, 코르크마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코르크마개가 어떻게 코르크마개 옆으로 해서 유리의 어떤 그 톤의 왜곡이 어떤 이런 부분에 반사된 부분들, 그다음 투영된 부분, 투과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태들이 생기는지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보조선을 긋고 오른쪽의 형태를 보면서 왼쪽 형태를 맞추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절대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도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어둠이 찌글찌글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끝부분에 살짝 어둠이 묻은 식으로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연결되는 부분에 어둠이 살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형태는 거의 잘 안 보이고 안쪽에 살짝 블랙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 안쪽에 살짝 블랙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 블랙 라인도 강하게 잡혔다가 풀렸다가 다시 끝부분 강하게 잡힌다. 잡혔다가 풀렸다가 다시 끝부분 강하게 이렇게 잡힌다. 그 다음에 유리의 바닥 쪽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살짝 있고, 이런 거 하면서 타원 연습하고 이 바닥에 닿는 부분 쪽에 살짝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코르크 마개가 질감이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어떤 질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거의 평면이라고 한다면, 인공물이라고 한다면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예 평면적인 이런 어떤 타원이나 입체를 하더라도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고 하면 충분히 대칭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루에 한 장씩 한다면 빠른 건 5분에서 10분, 조금 오래 걸리는 거는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분들 그 참고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교재처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한번 집에서 한번 그 출력을 하셔서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하실 때쯤 되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 기본편이 아니고 요거 파트 2 인공물이 이제 대칭이 좀 심하거든요. 인공물의 대칭이 아주 심한데 자연물의 대칭이 사실은 없죠. 대칭이 완벽한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연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의 연습은 일단은 인공물부터 나중에 자연물까지 넘어가는데 그 대칭 연습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총 15개의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의 이게 끝날 때쯤 한 2주 뒤에 두 번째 파트 2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해보세요. 네, 블로그 주소는 제가 영상의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블로그 주소가 링크가 남겨져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블로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부족한 감각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